안녕하세요. 자, 이제 발달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테마 6번을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죠? 뭐 출제 빈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단계별로 구분을 지금 해 놨는데 우리나라 거는 단계 자체의 구분은 의미는 없습니다. 찾기 시대 등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거. 다만 이제 이 책기 시대, 이제 왕조 시대의 사회복지, 이 조선 시대까지의 이 사회복지 제도에서는 시대 구분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자, 그 삼국시대 때의 진대법, 그 다음에 대곡자 모구면이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옛날 이런 제도들은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나왔던 애만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만. 나오지 않은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아셨죠? 거기 이제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황. 자, 그리고 이게 춘궁기 광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다시 납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곡자 모구면, 면자가 면제할 면자거든요. 감면해주는 면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광곡 이자를 감면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입니다. 이 고려시대는 중요하죠. 자, 이 정인지의 고려사에 5개 종목의 진율사업이 나오는데 그 5개가 또 시험에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읍면지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과구독, 진대지제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면지제하고 수한진려 진대지제하고 납속보관지대가 나왔는데 제면지제는요, 그 제자가 재앙을 의미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면자가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 재앙에 있을 때 시기에 이재민들에게 면제,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 수한진려 진대지제는 숫자가 물숫자죠. 홍수를 얘기합니다. 한자가 가물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을 얘기하는 거고, 진려는 역병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대자가 대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딱 잡아버리면 돼요. 거기 이제 중요한 대자를. 어떻든 물숫자에다가 화물한자, 역병 뭐 이런 시기에 있어서 뭘 대여해 주는 거구나. 뭘 제공해 주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마지막에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대여해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납속보관지제 있죠? 납속보관지제는 본래는 구율과 무관한 제도였는데 이게 구율을 위한 제도로 바뀌었다.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본래 구율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제 구율과 무관하게 됐다가 아니라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자, 고려 충렬왕 때 국가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의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었던 제도로서 구율과 무관한 제도였는데 이것이 충무광 때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휼하기 위한 제도로서 즉 재원조달 방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았죠? 그거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설 공적, 그 다음에 임시 뭐 이거 나눠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상평창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가 조절 기능과 구빈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은 둘 다 병원인데 동서대비원은 현대병원과 복지원을 겸한 고려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병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병원의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자, 그 복지원, 즉 수용시설까지 겸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동서환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해민국은 국립구료기관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동서대비원하고 해민국을 비교할 수 있어야죠. 둘 다 병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인데 근데 동서대비원은 수용시설까지 겸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흑창. 자, 고구려의 진대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흑창도 지금 이건 고려시대 제도이죠. 그죠? 2022년 사회복지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고려시대 제도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요. 재외보도 그때 나왔어요. 같이. 이거 고려시대 거구나.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해야도감 있죠? 임시공적구제기관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데 해야도감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걔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아자가
아자가 아이 아자예요. 아이. 아이와 관련된 거구나.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설 영화관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조선시대는 비왕제도와 구왕제도 있죠. 그 표에서 비왕제도와 구왕제도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거기 비왕제도는 비자가 갖출 비자예요. 그랬죠? 우리가 유비무환 할 때 비자, 갖출 비자예요. 자, 근데 황자가 흉년들 황자예요. 그러니까 흉년에 대비해서 뭔가를 갖춘다는 뜻이죠. 비왕제도는. 근데 구왕은 구제할 구자예요. 흉년들, 이 흉년을 의미하는 황자고. 그러니까 흉년에서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왕제도는 거기 곡식 저장을 통해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구왕제도는 흉년이 들었을 때 직접 구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왕제도 세 가지가 있죠. 조선시대 삼창이라고 하는. 그 창자가 창고를 의미하는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곡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비왕이죠. 그래서 이제 의창, 상평창, 사창인데, 의창과 상평창은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구제 제도였고, 사창은 촌락, 민간 차원의 제도입니다. 자, 거기까지 구분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사창이 나왔죠. 이 사창은 지금 이거 조선시대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왕제도에서 시식제도, 그 다음에 기로소, 치사제도 나와 있는데, 그 진율청까지. 거기 이제 시식제도만 시험에 나왔죠. 기초표기 보니까. 시식은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식자가 먹을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시식 코너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시식 코너. 자, 시식해 주잖아요. 이렇게 뭐 팔면서. 근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시식소는 오늘날의 현재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나 책에서는 노숙자 대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고 주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또는 뒤늦게 이제 학점은행제로 했어도 우리 선생님들은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용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노숙자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또는 장애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숙인, 장애인이라고 해야 돼요. 장애우라고 해도 안 돼요. 알았죠? 장애우 좋은 표현 아니에요. 자,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자는 놈자를 의미해서 이게 비하하는 성격이 있고, 그 용어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 노숙인 알았죠? 노숙인. 그 다음에 장애우라고 할 때는 버두자거든요. 근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장애우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버두자인데. 그죠? 자, 그다음에 거기 기로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경로당과 같은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제 치사제도는 오늘날의 정년제와는 의미가 다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인데,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로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만두시고 쉬세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치사하다. 나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자르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년에, 근데 정년에, 오늘날의 정년의 해고를 의미하는 의미는 아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진율청은 이게 1급 시험에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율청을 물어봤거든요. 의창이나 상평창과 같이 흉년으로 인해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인가? 진율청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도. 그 다음에 자율전칙은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아동복지 관련 법령이다. 정조때입니다. 자, 유기 불황걸식 아동보호법이다. 이건 이제 엘리베이터 비밀법의 취지와 대동소이하다. 이 엘리베이터 비밀법에서 유보아동을 어떻게 했죠? 무료 위탁했죠. 그 위탁이에요, 위탁. 가정위탁. 이것도 이런 유기 걸식 아동에 대해서 수양하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비밀법 취지와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조선시대 인보제도에서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 국가에서 했던 것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민간이 했던 것들인데요. 특히 오가통제도. 오가통제도는 1급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왼쪽에 보면은 오가통제도는 오자가 다섯 오자거든요. 가자가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인 인보제도예요.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놓고 그 다섯 집 중에서 한 집이 야밤도주해. 그러면 네 집이 군역과 부역을 졌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인보제도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향약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약은 환난상률조가 우리 상부상조와 관련해서 사육조와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일본 일제 강점기에 이 조선고령, 이 조선고령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급 시험에서는 일제 강점기에서의 이 식민지 도구화로 만든 이런 제도에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조선고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조선고령 일제 강점기에 1944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군정 시대를 거쳤죠. 그죠? 미군정 시대 때 후생국보의 3호의 C항이 공공부조 조항이었는데 이 조선고령을 그대로 뺏겨버려요. 얘를 뺏겼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 때 조선고령이 시행되었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알았죠? 조선고령이 시행된 게 아니라 후생국보 3호의 C항이 시행된 거죠. 알았죠? 다만 이게 조선고령을 뺏긴 거다. 알았죠? 그러다가 1961년에 이 생활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장법이 제정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흐름인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기, 이게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얘들은 이 세 가지는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라고 해요.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라고 해요. 얘를 이제 범주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고 관련 없습니다. 알았죠? 자, 간단히 빨리 설명할게요. 뭐냐면은 여기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그 다음에 13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14세부터 64세까지는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알았죠? 가난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근로능력은 있다고 본 거예요. 있으니까 가난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과 근로능력을 따졌죠. 얘가 그대로 뺏겼으니까 뭐 그대로 오고, 그러니까 범주적이에요. 이 범주에 들거나 이 범주에 들어야지 돼요. 근데 이제 생활보호법으로 오게 되면 이게 똑같이 65세 이상의 노인. 근데 여기 이제 아까 13세 이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바뀌어요. 지금 연령에서 지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양쪽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는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8세부터 64세까지는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는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연령과 근로능력 여부를 따졌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이제 연령 근로능력 따지지 않고 빈곤선 밑에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무조건 대상자가 돼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 1공화국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공화국별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법 제정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 제정 연도가 시험에 잘 나와요. 뭐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된 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2000년대에 제정된 법, 또는 그 제정된 연도끼리 잘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제정 순서를 물어보거나 60년대 해놓고 60년대에 제정된 법,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해놓고 그 법들을 연결해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연도를 외워야 하는데 이제 저하고 한번 외워보게요. 아, 뭐가 이렇게 많냐? 그러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합격해야 하니까. 합격해야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최선을. 이왕 준비했으니까 붙어버려야지. 그죠? 자, 이제 그거 보면 재헌헌법이 1948년인데 이때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 규정을 뒀습니다. 자, 이제 이게 헌법 제34조에 보면 헌법 제34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어요. 1, 2, 3, 4, 5, 6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재헌헌법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 5항이에요. 이게 재헌헌법. 재헌헌법 조문이 현행법으로는 헌법 제34조의 5항입니다. 자, 이 62년으로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어디를 보냐면 29페이지 거기 상공화국의 제일 위를 보니까 상공화국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규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62년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지금 헌법 제34조 1항이에요. 현재는. 이게 이제 1962년 헌법에서 이게 규정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헌헌법 때에도 생존권이 규정되었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은 1960년입니다. 참고로 자, 우리가 사회보험제도는요 5대 사회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자,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됩니다. 알았죠? 네. 공적연금도. 근데 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플러스 특수직역연금인 거예요. 자, 이 특수직역연금에는 공, 군, 사, 별정, 우체국 이렇게 있는데 공군사별 특히 이제 여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특수직역연금 이렇게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이게 공적연금이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공적연금까지 공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공무원연금이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이죠. 이때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제 2000년에 바뀌게 돼 명칭이. 이때는 이제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 이게 순입니다. 그래서 공군사 국민을 위해 있다. 사관학교 알았죠?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연도까지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거기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이 분리된 거예요. 본래 군인은 공무원연금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분리시킨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제일 위에 생활보호법 61년 그죠? 수급자격을 인과학적 요건 중심으로 범죄했다. 그죠? 이해되죠? 예. 조선고령처럼 답습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아동복리법 나오는데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뭐냐면은 1981년에 세트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우리가 분야론에서는요 아동, 노인, 장애인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만들어져. 언제? 81년에. 근데 이때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장애자라고 했어요. 용어가. 그리고 그냥 장애자라고 하지 않았고 이 앞에 심신이 붙었어요. 심신장애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용어가.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그 다음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세트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거 보니까 아동복지법에 전신이 있었네요. 언제? 1961년. 이때는 아동복리법. 자, 아동복리법일 때에는 이때는 전쟁고 아이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아동복지로 바뀌면서 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지금도 아동복지, 지금도 노인복지법이에요. 근데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아니라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죠? 장애인복지법. 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건 언제냐? 1989년이에요. 알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바로 1988년에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개최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얘들은 세트로. 중요해요. 거기 기출표기 되어 있는 애들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9법 1962년이죠. 생활보호법 61년이에요. 이걸 외우는 방법은 어차피 헌법 제34조 외워야 돼요. 알았죠? 어차피 외워야 하거든요. 어차피. 근데 5항이 공공부조 관련 조문이에요. 공공부조 관련 조문. 6항을 보면은 재해를 예방한다는 말이 나와요. 재해예방. 6항이 재해예방이에요. 공공부조 제도로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1961년 생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예방이 6항인데 6항은 1962년 재해구호법이에요. 그러니까 5항 다음에 6항. 60일 다음에 62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요. 이해됐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군인연금 보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63년입니다. 산재보험법. 이제 거기가 이제 5대 사회보험. 우리나라도 이제 산재보험이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5대 사내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지금 아까 공적연금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공무원연금이 이제 최초이긴 하지만 자, 5대 사회보험 순서 이렇게 5대 산에서 재료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산재, 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순서.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연도 외워야 합니다. 아셨죠? 외워야 돼요. 자, 1963년 11월이에요. 얘가 1963년 12월 한 끗 차이에요. 1986년, 1993년, 2007년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시행연도까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시행연도. 자, 얘가 63년에 제정이 됐는데 한참 뒤인 1977년에 시행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988년에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008년에 시행돼요. 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시행연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시행됐을 때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강제 적용, 당연 적용. 얘는 시행했을 때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아래 보니까 1인 확대 순서가 나왔어요. 그죠?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1989년이고요. 거기가 뒤가 끊겨서 죄송합니다. 이 편집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든 국민건강보험이고 그게 89년입니다. 89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1인 확대된 게 89년이에요. 알았죠? 고용보험제도가 현재 고용보험제도가 1인 확대된 게 98년이고 그 다음 이제 국민연금은 99년이고 산재보험은 200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외울 때 결혼이 이르고 빠르고 알았죠? 이르고 빠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산재보험입니다. 거꾸로 가면 돼요. 2000년, 99년, 98년. 그 다음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제가 사회보험의 양대축이라고 했죠. 얘는 빈곤의 문제, 얘는 질병의 문제. 그죠? 10년 터울이 89년. 이렇게 외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022년 사회복지직에 나와버렸어요. 그게. 자, 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 기본법의 전신인데요. 63년에 제정되었고 이때는 7개의 조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수정도 없이 그냥 쭉 오다가 95년에 제대로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정신보건법이 같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여자한테 잘하는 복지, 여성발전 기본법까지 같이 제정이 돼요. 95년은 세트로 세 가지를 외워야 하는데요. 자, 그다음에 의료보험은 63년 11월에는요. 이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가입의 임의성이 있어요. 이게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어야 하거든요. 강제가입. 근데 강제가입이 아니라 이때 임의적 가입이었어요. 민간보험이 임의적 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임의적 가입이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렇게 제정되지만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이 법이 1976년에 강제 적용으로 개정되고 그 다음에 그게 77년에 시행됐던 거예요. 알았죠?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70년에 제정됐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70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됐을 때. 자,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날개 쪽에. 그거는 뭐 무조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과 그 개정사항과 그 개정 연도를 짝져서 외워놓으면 돼요. 자, 먼저 이 앞 페이지 끝내놓고 뒤로 가면서 지금 설명할게요. 그 오른쪽에 날개 건강보험의 연역 나왔는데, 자, 보세요. 63년에 거기 그 내용 봐보세요. 임의보험으로서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게 76년에 500인 강제 적용으로 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죠. 그 다음에 77년에 개정된 게 시행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1인 확대 순서 89년에 전국민 1인 확대되었고요. 89년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2000년에 시행됐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이.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행정이 통일된 거예요. 행정통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됐다는 것이고, 법으로는 99년. 그 법이 2000년에 시행됐으니까 행정통합 실시는 2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통합은 2003년. 이렇게 다 외워야 돼요. 제가 외운 건 외워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 사공화국을 보니까 국민복지연금법입니다. 73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시행되지는 못해요. 73년에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예요.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은 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못합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이제 73년에 제정됐고 그게 시행되지 못하다가 국민연금법으로 이제 86년에 바뀐 겁니다. 그게 제정이 된 겁니다. 사립학교 교원연금이 교직원으로 바뀐 거 지금 2000년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은 현재 의료급여제도의 의료급여법의 그 전신이거든요. 의료보. 의료보는 이제 가난한 사람의 질병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2007년 경기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면 똥꾸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치질. 그래서 이제 1977년. 이게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바뀌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70년에 제정됐을 때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30쪽으로 와서 그 날개 쪽에 보니까 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였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70년에 도입됐다면 틀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83년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그죠? 83년 개정되었을 때. 자, 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지금의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그냥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정비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제도는 70년, 그때 제정됐을 때 같이 도입됐고, 그 다음에 이제 83년, 자, 개정사항 3가지입니다. 제가 외우듯이 외워보세요. 제가 그 표를 외워볼게요, 지금. 83년 3가지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1, 2, 3급으로 바뀝니다. 알았죠? 1, 2, 3급 제도로, 1, 2, 3급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현행은 이제 1, 2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1, 2, 3급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지고 자격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시설 단체 연합인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됩니다. 즉 법으로 규정해줘요. 한마디로 니들 시설 만들고 단체 많이 만들고 니들 연합 많이 해 하고 법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92년 후 개정사항이 2가지 알았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 다음에 복지사무 전담기구, 이 조문이 이때 생겨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먼저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는 92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거기 그 97년에 IMF 때 생각하면 되는데요. 97년 개정사항 3가지인데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냥 지원해주지 않겠다. 국가가 평가하고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3년마다 1회 이상. 그 다음 이제 시설 평가하니까 사람도 평가하겠다.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3가지 외우면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2000년에는 사회복지의 날을 규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9월 7일. 우리 책이 9월 9.7이잖아요. 이게 9급 7급이 아니라 9월 7일 세상을 구출해주는 날이에요. 알았죠? 제가 이거 구출해주겠다. 우리 선생님들.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2003년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이 규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계속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제 아동노인은 지금 했어요. 아까 심신장애자까지 한꺼번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 86년 시행, 그 제정, 그 다음에 88년 시행됐을 때 10인 이상. 최저임금법 있죠? 최저임금법은 86년에 제정돼가지고 바로 시행되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제도는 88년에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을 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던 거예요. 법으로 딱 규정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도입은. 그리고 나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 자체는 88년에 시행된 겁니다.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참고로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4대 보험, 이게 여기까지가 4대 보험이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제 생각나서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4대 보험이 완비된 겁니다. 언제? 고용보험법 1993년 제정됐을 때. 그죠? 이때까지면 이게 4대 보험이잖아요. 4대. 이게 4대 보험이 정비되었다. 완비되었다. 추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호관찰법은 현재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로 이제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모자복지법은 제가 그거 암기법 넣어놨는데, 자, 모자 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점포도 없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떼어다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 가정의 엄마가 팔고 살아요. 물건을 떼다가. 근데 애들이 기다리잖아요. 모자 가정이니까. 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집에 가봐야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 칠에 다 팔어. 한꺼번에 다 팔어. 빨리. 그리고 집에 가.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모자복지법 89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알았죠? 시험에 다 나왔잖아요. 기출표기 보니까. 모자복지법이 지금 2022년 사회복지직에 나와버렸을 때. 자, 그 다음에 그 장애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90년이고 장애고용 촉진 및 거기다 직업재활을 추가시킨 것이 200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구제해줬다. 9일. 그렇죠. 91년. 9일. 이렇게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고용상 그 연령차별 금지,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래 이제 고용보험법 나오기는 했으니까 제가 그냥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 4대 보험 체제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95년. 본래 63년에 아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95년에 제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63년 거는 7개 조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수정도 없었어요. 계속. 법이 제정되면 이게 개정이 계속 돼야 하는데 개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그리고 여성한테 잘하는 복지, 여성발전기본법 이렇게 3가지 외워야 합니다. 정신보건법이 95년에 제정됐을 때 정신보건 사회복사 제도가 도입됐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보건법이 현재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1997년. 중요하죠. 그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1997년 IMF 때입니다. 국가가 돈 없으니까 민간자원 동원하자. 알았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1997년에 이때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이에요. 모금회법이 아니라 아까 사립학교 교원연금이라고 할 때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라고 하면 이제 법 제정 연도 계산할 때 구분해서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으로 하면 97년이고 이게 시행된 것이 이 법이 시행된 것이 1998년이에요. 그래서 98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98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999년. 그러니까 법 제정 연도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나오면 99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외우시고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다 97년이고요. 암기법 나눴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31쪽 제일 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면 99년에 제정되고 이게 2000년에 시행된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99년 9월 7일이고요. 이게 2000년 10월에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거급여가 이제 신설이 된 거죠. 그죠? 긴급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는 7가지예요. 교생의, 주장은, 띵띵띵 하면, 자해, 한다. 7가지입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해상급여. 긴급급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긴급급여는 뭐냐? 긴급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수급자로 결정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긴급하다라고 인정되면 이 7가지 급여 중에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긴급급여예요. 급여의 종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주거급여가 이제 추가되었다는 것이고. 자,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얘가 청소년으로 시작되는 법 중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건강가정기본법. 근데 1004년은 없으니까 2004년이에요. 1004년에 제정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이제 최저생계 계측조사 주기가 5년에 3년으로 이제 2004년에 바뀌게 됐는데 그거는 여기서 외우지 마세요. 뒤쪽에서 크게 이제 중요한 논점은 아니고 현재는 근데 이제 뒤쪽에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공공부조제도에서. 자, 긴급복지지원법 5대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제정연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근데 얘가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예요. 자, 5대 공공부조법 외워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5가지예요.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어차피 외워야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다 딸려 외우세요. 뭐가 그렇게 긴급했을까? 우리 사회 지금 긴급한 거 뭐예요? 저출산 고령 사회예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우리 민족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거든요. 아주 심각한데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정책, 이게 마치 성장 위주의 이런 정책을 자꾸 말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응? 민족 자체가 지금 없어질 상황인데, 응? 아이들을 지금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죠? 지금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그죠? 자, 거기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거기 2017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나왔거든요. 순서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 수립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제정 연도를 알았으면은 2005년 이후에 수립됐겠구나. 그래서 순서를 맞추기가 쉬웠었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거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도 이게 2013년에 보직에서 나왔을 때 이것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됐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이유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정답이 이게 틀린 문장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든 이제 아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권리구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다. 2007년 배우시고,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2007년, 2008년 제정된 거고요. 시행된 거고요. 2007년에 제정돼서 기초연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초연금법이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돼서 2008년 시행됐고요. 장애인연금법 2010년. 이게 1급 시험에서는 이 연도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아예 장애인연금법을 그냥 내용을 아예 물어봐 버렸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 시험에 나왔죠. 이게 2번이나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20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 2011년,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 노숙인 지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지원 다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다. 설 수 있게끔 한다. 그죠?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인데 우리 사회경제주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시험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나중에 사회경제주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나중에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사회부장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7년 보호직에서 같이 나왔죠. 시대순에서. 순서에서. 순서 보니까 2014년에다가 월이 들리죠. 월이. 그죠? 5월이고 여기는 12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 그 2014년 똑같은 연도에 나온 걸 가져다가 순서에다 물어봐 버렸어. 똑같이 이걸 그때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아동수당법은 2018년에 제정됐고 2018년에 시행됐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32쪽으로 와야 하는데, 자,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좀 이걸 풀어서 좀 듣고 싶다 싶으면 인문 기본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강의니까. 알았죠? 자, 어떤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과 시행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얘는 실시되었다는 것이고요. 도입은 규정되었다는 것인데, 자,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입니다. 근데 시행된 것은 2000년에 시행됐어요. 제가. 자, 아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입니다. 근데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자, 1급 국가시험제도,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 건 언제예요? IMF 때죠? 1997년 사회복지사법 개정상. 근데 실제 시행된 거 2003년 1회 시험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된 건 언제예요? 똑같이 97년, 1997년입니다. 하지만 시행된 것은 시설평가제도 1999년이에요. 알았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언제냐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입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97년이에요. 도입과 시행은 다르다.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32쪽부터 33쪽까지는요. 이건 지금 이제 우리 실천의 역사, 지역사회복지 역사, 행정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제 인보관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데 1906년에 이제 원산에
반열방, 그 다음에 21년에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그건 나오지는 않았네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제 카바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고 나서 약 111개 정도의 외원단체가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외원단체 대부분의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의 외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사회복지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외원단체들이 1952년에 부산에서 카바라고 하는 단체를, 연합회를 결성을 합니다. 제2의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건 우리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 공공원조단체가 아니라 민간원조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그러니까 아까 카바가요,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70년대 중반부터 떠나게 되는데, 초중반부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떠나게 됩니다. 뭐 남아있는 단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카바는 우리나라에서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 중심의 보육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줘서 그 시설 중심의 사업을 했던 거죠. 재가복지 사업이 아니라.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이제 8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설치된 건 1992년입니다. 자, 사회복지 시설평가제도 앞서 설명했었고요. 시설평가제도가 이번에 시험에서 한국사회복지정보원에서 이제 최초로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맨 처음에 평가 시행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99년 어떻든 연도가 이제 잘못됐죠. 99년에 시행된 겁니다. 알았죠? 97년에 도입돼가지고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3년마다 평가로 바뀌었어요.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현재 3년마다 평가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도입이 됐었고요. 이제 이미 시행됐어요. 이때는 시행이 되었고요, 아예. 그리고 이제 별정직이었죠. 7급 별정직. 그다음 92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생겼고, 그다음 이제 2000년에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 9급 사회복지직으로 바뀌게 되었죠. 2000년이 중요합니다. 87년, 92년, 2000년. 99년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사무 전담기구인데, 아까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92년 개정사항,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이었잖아요. 그게 들어오고 나서 이걸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95년부터 5년간 보건복지사무소, 이건 보건소에다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다 배치를 시켰어요. 이때 시범사업은.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사회복지사무소, 즉 시청, 구청, 군청, 본청에다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몰아서 배치합니다. 근데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2006년부터 바뀌게 됐고, 주민센터에다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지사무 전담기구는 현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하고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지금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사항 92년 개정사항에서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규정됐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지 않고 사회보장 급여임금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는. 희망의 전화가 2005년, 이거 2018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사회복지 시설정보 시스템, 이건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넣어놨고, 2008년.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임, 이건 뭐 잘 나오죠. 그죠? 많이 나왔네요. 2010년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시군구회 2012년. 연도 알아야 돼요.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아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더 확대 적용된 겁니다. 범정부 차원으로. 그래서 거기 범정부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를 행복이음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이제 전 부처로 확대 개통된 것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201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여부화 사업은 2016년이죠. 읍면동 복지여부화 사업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러면 얘가 읍면동 복지여부화 사업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것만 나온다 하더라도 땡 두 번째 정리해놨잖아요. 그리고 읍면동 복지여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요. 2016년 아래입니다. 거기 연도.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이게 2018년에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2019년에 선도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선도사업 추진인 2019년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급 시험이 사회서비스원까지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급 시험은. 알았죠?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도 서서히 2022년 보호직 시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까지 나와버렸잖아요. 넓혀지고 있어요. 1급처럼. 그래서 가장 최근의 내용, 1급 시험에서 나온 것은 바로 사회서비스원까지 나왔어요. 사회서비스원까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죠?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연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설명을 좀 더 해놨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얘가 시군구에다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거. 읍면동이 아니라 읍면동은 아까 복지허가 사업이었죠. 그죠? 2012년 그 연도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그 뭐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뭐 내용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거는 지금 빠르게 핵심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데 교수님 너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좀 안정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통합이론 자습서로 보세요. 통합이론 자습서가 문제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유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근데 제가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작업을 못해서 일단은 그 통합이론 지금 통합이론 자습서의 입문 기본편이 많이 나올 때는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사론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조사론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실. 근데 뒷부분은 이제 내용은 많은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용은 적은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뭐 조사론 같은 경우도 특히 어려우니까 뭐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의만 들으면 물론 이제 우리 여기서 정리한 걸로도 들어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커버 되긴 하지만 근데 그 강의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